자, 1월 8일 펼쳐지는 부경교차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산 경마도 마찬가지로 전체 6경주가 펼쳐지는데 풀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부경 경마는 이제 금요 경마에서 봤듯이 배당이 조금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뭐 최저 배당 쪽보다는 약간의 이변 정도, 뭐 그 정도인데 배당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좀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재미없는 경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3세 루키2 별정 A형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마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루키 경주기 때문에 전적이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거기서 이제 그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금은 능력 차이가 있지 않느냐인데 결국 신마들이고 12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그 승부가 좀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4번마 정문 스펙터, 그리고 7번마 굿매직, 8번마 미라클원, 12번마 석세스 모카.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갑니다. 자, 4번마 정문 스펙터는 일단은 장기 휴양마입니다. 2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8월 7일 날 이제 데뷔전을 치렀었고요. 그때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 후에 주행 심사를 거쳐서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라면 뭐 솔직히 기본적인 데뷔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2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주행 심사에서는 앞선 전개를 안 하고 뒤에서 걸음을 좀 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 4번마 정문 스펙터는 좀 익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도 좋고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괜찮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7번마 굿매직은 이제 데뷔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주행심사에서도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신윤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마필이 지금 데뷔전이에요. 이마필이 쉽게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에 갇혔을 때 과연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주행 자세가 그렇게 뭐 완전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7번마 굿매직이 주행 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좀 인기만은 될 텐데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자, 8번마 미라클 원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밋밋했어요. 이마필이 뭐 순발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판 탄력이 좋냐 하면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기록이 상당히 좀 양호했죠. 양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김호수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다. 그럼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조금은 더 초반에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요.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개로서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 맛빌입니다. 자,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 석세스 모카. 자, 유현명 기수가 물론 뭐 리딩 자키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영 경마의 리딩 자키이긴 한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전개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2번 석세스 모카도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 좀 외곽으로 밀렸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교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고개가 조금 높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조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좀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자, 5번마 해피태양.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이제 앞선 전개를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걸음이 결국은 좀 무뎌지면서 뒤로 밀리고 말았죠. 자, 1000m 경주에서도 막판 탄력을 살려내지를 못했다면, 자, 이번 경주 1200m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은경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선행 경합 쪽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9번마 남양볼트입니다. 자, 데뷔전의 모습만 놓고 보면 볼 게 없는 마필이죠. 스타트도 안 됐고 마지막 뒷심 탄력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조교를 상당히, 그러니까 조교 모습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달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김혜선 기수가 첫 경마일이었던 6일날 이제 기승전결로 좀 출전을 못했는데 그만큼 체력은 좀 비축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좀 강한 승부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뭐 제일 좋아 보이는 마필은 4번마 정문 스펙터고요. 기록으로 봤을 땐 8번마 미라클 원이지만 전개에 따라서는 좀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정문 스펙터, 5번마 해피태양, 8번마 미라클원, 9번마 남양볼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안말의 경주고요. 1300m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복마 경주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전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이긴 하지만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부진마 편성, 즉 편성은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를 보시면요. 이 8번마 퀸스랜딩, 9번마 아웃넘버드, 10번마 투드플라잉 이 세 마필이 이제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제 3번마 로즈파이터, 4번마 명성차지, 5번마 이케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 갑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6번마 골든 레이서나 7번마 스토머게인 그리고 12번마 두바이 평정 등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4번마 명성차지입니다. 뭐 사전 인기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 편성에서는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리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능력이 더 나오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도 7번을 뛰면서 2착 한 번 한 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원체 편성 자체가 좀 허접하고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데 저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 그리고 마지막에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척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8번마 퀸스랜딩은 막판 탄력이 검증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m의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1300m 경주 거리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가 궁금해지는 거고요. 이 9번마 아웃 넘버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져야 될 마필로 보이고요. 10번마 투투플라잉이 아마 선행마들 중에서는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4km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좀 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 경합을 해야 되거든요.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골든 레이서입니다. 이제 4세 앞말이고요. 5번을 나와서 2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직전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재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필이 점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주 전개가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주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차권에서 또 인기마가 될 이 7번마 스토머게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김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마필도 지금 꾸준히 착순권에는 들어오는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차라리 이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두바이 평정 이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부산에서 믿고 보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점점 좀 나아지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선행을 가지 않을 거라면, 저는 이 두바이 평정이 12번 게이트라는 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한 발 싸움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주 전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5번마 이케시는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믿음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마필의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데뷔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막판 근성이 좀 좋아졌고요. 뚝심이 있는 마필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전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 가운데 이 4번마 명성차지와 6번마 골든레이서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나머지 인기마들은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뒤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마필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명성차지, 5번마 이케시, 6번마 골든레이서, 12번마 두바이 평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800m가 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어쨌든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뒷심 있는 말이 어느 마필이냐 뭐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구도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약간의 의외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게 이번 경주 최고의 인기마가 이제 6번마 피스톨스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세 수말이고요. 2세 시절에 이제 연속해서 2착 입상을 하면서 이제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했는데 1000m, 1200m를 뛰고 승군 전에 1800m를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7착을 차지했는데 이때도 앞선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경주 거리가 길어지면서 경험에 미스가 왔습니다. 물론 편성은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보다는 편성은 좀 세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고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장거리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믿고 보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조 백광열 마방에서 이 6번 피스톨스타와 9번 아델앨리스 이 두 마필을 동시에 지금 출격을 시키고 있는데, 자, 아델앨리스보다는 그래도 피스톨스타가 좀 낫지 않느냐고,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 좀 가능한 구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피스톨스타가
선행에 성공한 이후에 이 1800m라는 장거리를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경주로 보이고요. 어쨌든 장거리가 되면서 조금은 더 유리해진 마필로 저는 4번만 뉴크라운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교 모습도 좀 가벼워 보이고요. 이 마필이 뭐 여러 번을 나와서 1착 한 번, 2착 한 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세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났다. 편성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이 2번마 원더풀 보브캣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더 뛸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갖고 있는 마필인데 항상 인기권의 마필이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제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어요. 휴양 복귀전인데 이제 특별 경주에 나오다 보니까 상대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자와의 경험이 많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이 원더풀 보브캣도 입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인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원더풀 보브캣이나 4번마 뉴크라운, 6번마 피스톨스타 이 세 마필이 인기 1, 2, 3위를 나눠 가질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혼종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 인기마들 중에서 확실하게 믿음이 간다라는 마필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자, 복병권에서 볼 수 있는 마필이 뭐 여러 마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오케이 썬더입니다. 자, 일단 기수가 다실바 기수라는 거고요. 이 마필도 비교적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 갖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이제 뒷심이 문제죠. 뒷심이 문제인데 이 부경의 1800m가 서울의 1700m와 전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을 장악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5번마 오케이 썬더도 6번마 피스톨스타와 함께 강하게 좀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500km가 넘어가는 당당한 최고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이 썬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이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어떤 능력 차이가 조금은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만 꼬이지 않는다면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원더풀 보브캣, 4번마 뉴 크라운, 5번마 오케이 썬더, 6번마 피스톨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역시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좀 복병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기마는 있는데요. 그 인기마가 과연 능력마로 연결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이제 사전 인기도로 봤을 때 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말이 5번마 그레이트 댄스, 6번마 두문산, 그리고 9번마 라인킬러, 10번마 원더풀 월드, 12번마 윈드 위너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9번마 레인킬러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12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그리고 1번의 준우승을 한 5세 거세마입니다.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4월달에 특별 경주에 나와서 인기 2위권의 마필이었는데 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상대는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좀 휴양기를 가졌죠. 휴양기를 가지고 12월 18일 특별 경주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이게 휴양 복귀전입니다. 휴양 복귀전인데 부담 중량이 그때 58이 됐습니다. 58이 되면서 졸전을 펼쳤죠. 자, 이번 경주의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휴양의 여파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압도적인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물론 뭐 능력상으로는 앞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과연 이 마필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자, 이 10번마 원더풀 월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직전 경주에 이마필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많은 그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계속 바닥권이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거는 뭐 좋아 보이는데, 역시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가 올라가면서 58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담 중량에 있어서 이 9번마 레인킬러나 10번마 원더풀월드는 이번 경주에 강력한 뭐 도전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 5번마 그레이트 댄스는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이번 경주가 마땅히 그렇게 발 빠른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댄스가 만약에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4코너 이후에 이제 그 막판 탄력 좀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2번마 윈드 위너는 일단 다실바 기수입니다. 오늘 다실바 기수 마필을 제가 좀 많이 추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보여줄 거름은 더 있지 않느냐고요. 계속해서 아쉬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근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매섭게 말머리를 하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인기마 중에서는 이 12번마 윈드 위너나 5번마 그레이트 댄스가 좀 이변을 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 6번마 두문사는 추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별로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좀 밋밋합니다. 자,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보고 있는 복병마는 이 7번마 라이트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실질적인 승군전이었습니다. 근데 장기 휴양을 했었죠. 휴양을 하고 난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1400m 앞선을 나오고 마지막에 완전히 걸어왔습니다. 자, 결국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윤영석 기수가 감량의 이점을 안고 좀 강하게 몰아붙인다면요, 견제 없는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스토리 입장에서는 초반에 거리를 좀 벌려놓고요, 직선주로 해서 버티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금 전개가 필요한 마필인데, 그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없는 그런 편성에서 선행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번마 히어로맨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좀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강자 틈에서 좀 많이 싸웠고요. 마지막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과연 히어로맨이 마지막까지 좀 근성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점은 좀 생각은 해야 되지만, 저는 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차분하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후에 어차피 3, 4코너에 이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앞선을 나와버리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마지막 막판 뒤집기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마라는 게 항상 인기만은 있게 마련인데, 인기만을 배제하고 베팅을 한다는 건 위험 요소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 요소를 안고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환수가 된다라는 거죠.
뭐 경마라는 게 늘 저배당 인기마한테만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히어로맨, 5번마 그레이트 댄스, 7번마 라이트 스토리, 12번마 윈드 위너,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을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배팅을 생각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 두 마필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경주죠. 2번마 랩베르사와 6번마 초이스런, 이 두 마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이 6번마 초이스런은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작년 2세마 시절에 연속해서 이제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 승군전에서도 역시 발빠른 순발력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2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 초이스론이 상대했던 국산마 6군이나 국산마 5군 시절의 마필들의 편성 자체가 솔직히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거, 이런 점은 좀 높이 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해 시장배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때는 이제 선행에 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4착을 차지했는데 뭐 이때 같이 싸웠던 마필들이 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역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대상 경주 출전을 했는데 다 2세마들과 상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은 좀 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는 순발력을 좀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강자 틈을 좀 벗어났다. 그런 면에서는 이 초이스런이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향후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거리도 지금 1200m 단거리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선행에만 성공한다면 저는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 3번마 어메이징 풋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어메이징 풋은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초반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스런이 과연 이 어메이징 풋을 초반에 과감히 넘어서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요. 제일 아쉬움이 남는 말은 이 2번마 랩베르사입니다. 지금 4번을 나와서 우승 2번을 한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마체형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상위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4번뿐이 안 싸운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듬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상위군까지 갈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자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들쭉날쭉한 경주 성적 이런 게 좀 불안할 뿐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랩베르사와 6번마 초이스런 이 두 마필의 승부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뭐 거의 뭐 저배당이 될 겁니다. 거의 저배당이 되는데 뭐 경마라는 게 뭐 저배당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맨날 인기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경주에 한 2마리 정도 보병마를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인기마들이 있어요. 1번마 플라잉 리거라든가 또는 9번마 잣나무길, 이 두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인데 저는 이 1번마 플라잉 리걸은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마필이 직전 특별 경주에서 물론 뭐 상대는 좀 강했죠. 상대는 강했는데 좀 무기력한 경주력을 보였다.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9번마 잣나무길은 어쨌든 이 마필도 앞선에 붙여서 뛰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 즉 탄력이 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 승부에 가담은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좀 의외성으로 보는 마필은 일단 이 8번마 행복한 하만입니다.
정동철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믿음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마필이 이제 승군한 이후에 최근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뭐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좀 갖고 가고 있는 마필인데 다만 지금 1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선 승부, 즉 앞선 경합은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나름 끈끈함은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쨌든 좀 붙여놔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 4번마 반지의 매직 벌써 6세가 돼버렸습니다. 이마필이 데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그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 거의 뭐 34주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휴양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권에서 멀어질 텐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자질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강자 틈에서 좀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좀 이 선에서 좀 물러날 그런 마필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인 2번마 랩베르사와 6번마 초이스런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거의 이 동반 입상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배당의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 이 두 마필 4번마 반지의 매직과 8번마 행복한 하맛 이 두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배당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랩베르사, 4번마 반지의 매직, 6번마 초이스론, 8번마 행복한 아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편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전입니다. 혼전도가 엄청 높은 경주고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초반에 다 튀어나오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외곽에 있는 8번 밀리언뱅크부터 시작해서 12번마 월드삭스 여기까지 이 다섯 마필들이 다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이 3번마 에이스킬러, 5번마 그레이트 보스, 6번마 오르다, 그리고 8번마 밀리언 뱅크, 10번마 스카이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 6번마 오르다의 인기가 뭐 인기 1, 2를 지금 다툴 마필로 보여집니다. 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였지만 아쉽게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직전 경주에 지금 여기 나오는 출전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편성 자체가 아주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편성입니다. 뭐 2등급 경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단거리기 때문에. 근데 6번만 그 당시 6번 게이트에 있었던 이 오르다 이번도 같이 똑같은 6번 게이트인데 스타트가 안 됐어요. 스타트가 안 됐지만 마지막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쉽죠.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르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한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8번만 밀리언 뱅크는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지금 이 마필이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밀리언 뱅크라는 마필은 선추입이 아주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뒤집기를 노리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 승부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순발력은 그만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km의 감량 이점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뭐 혼합 3군의 경주, 또 국산마 4군의 경주, 이 팀 마필들을 보면 뭐 그렇게 막 약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필들의 편성보다 강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밀리언 뱅크가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고요. 3번마 에이스 킬러는 직전 경주가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바닥권이었죠. 그런데 깜짝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점핑입니다. 역시 점핑 출전인데 최은 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가 점핑이다 보니까 견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준우승마기 때문에 견제가 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직전 경주처럼 좀 편안한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그레이트 보스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뭐 계속해서 입상권에 들어오던 마필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기세가 뿔 꺾이면서 계속 입상권을 좀 헤매다가 직직전 경주 10월달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 마필이 자기 모습을 찾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편성이 그렇게 뭐 강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아쉬운 승부를 했어요. 물론 착차 없이 이착을 했었던 이 원더풀 킹과 착차 없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승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가 좀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마 그레이트 보스가 이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에서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막힌 주로, 그러니까 막힌 진로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10번마 스카이모어. 자, 이 마필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저평가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라는 그런 편성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건 스카이모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좀 강한 말몰이가 예상이 되는 경주고요. 제가 가장 여기서 좀 의외로 보는 마필이 1번마 무적불패입니다. 자,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그 선취입이 자유로웠던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때려잡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좀 장기간 휴양을 하고 직전 이제 휴양 복귀전에서 역시 이번 경기에 나왔던 마필들과 같이 뛰었는데 초반에 선행에는 성공했지만 경합에서 무너졌습니다. 경합에서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게이트가 일단 1번 게이트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다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1번만 무적 불패는 안에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전개가 꼬이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1번만 무적 불패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 스타트만 좀 끊어낼 수 있다. 그러면 선의권이 두터워지는 경주가 돼버립니다. 즉, 이 무적불패가 앞으로 탁 치고 나가고 뒤에 8번 밀리언뱅크, 9번 최강손살, 10번 스카이모, 11번 일림통천, 10번 월드삭스가 서로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1번만 무적불패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1번만 무적불패의 입장에서는 초반 스타트를 끊어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는데 만약에 선행을 나간다면 이 무적불패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차피 혼전구도의 경주입니다. 혼전구도의 경주이기 때문에 좀 배팅의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는 경주고요. 압축을 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경주입니다. 저는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을 하냐 하면 좀 소액으로
좀 난사하는 배팅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관전하시라고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무적불패, 5번마 그레이트 보스, 6번마 오르다, 10번마 스카이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